픽시즈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시즈 플러그인 for 유니티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CAD 파일을 가져와서 테슬레이트 할 수 있는 유니티 3D용 플러그인으로 카티아, NX, 솔리드웍스 등 업계 최고의 솔루션의 CAD 데이터를 최적화된 경량 메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제품 트리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최적화된 사전 설정을 통해서 고품질의 테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3D 모델의 일관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정을 지원하고요. 유니티 3D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형의 VRPC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런타임 CAD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PCG 플러그인의 임포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카티아나 솔리드웍스, JT, 스텝, 오토데스크 등 관련된 여러 가지의 네이티브 CAD 파일을 바로 유니티 3D 에디터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9.2 버전부터 포인트 클라우드 역시 유니티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확장자명이 257과 .pts, .px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오토데스크에 V레드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서 .vpb를 VPB 파일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머징을 최적화에 관련된 머징을 시킬 수가 있고, 테슬레이션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LOD 기능과 UV 크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축에 대한 변환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PCG 플러그인은 크게 툴박스 기능과 룰 엔진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툴박스는 유니티 내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적화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의 모음입니다. 비단 PCG에서 가져온 모델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유니티 에디터의 씬 장면 내에 있는 모든 모델에서 툴박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오브젝트 수정을 허용하고 C사 스크립팅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툴박스 액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영구적이면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자꾸 요거는 2019 버전에는 없었는데 2020 버전에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2 버전에는 하지만 툴박스를 한번 실행을 하면 다시 리두 기능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고요. 1000개 이상의 노드를 구성하면 게임 오브젝트 선택해서 할 때는 작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룰 엔진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룰 엔진은 무엇이냐면 씬에 있는 모든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거나 스테이징할 수 있도록 규칙 세트를 정의해서 그걸 실행함으로써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처리가 필요한 여러 유사 파일을 가져올 때 매우 유용을 하고요.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게임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시즈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기 전에 먼저 픽시즈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과 라이센스 적용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건축물 AEC 파일을 임포트를 해갖고 툴박스 기능을 한번 활용해보고 룰 엔진을 활용하고 이후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몇 가지를 한번 임포트를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레드 API를 하는 유니티 플러그인이 V레드 API를 활용해서 실제 V레드에 세팅되어 있는 샘플 프로젝트의 자동차 모델을 갖고 와서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시즈 플러그인은 그 건축물 정보를 갖고 올 때 건축물 솔루션으로부터 IFC 파일로 익스포트를 한 후에 그 .ifc 파일의 포맷에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 레빗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임포트도 가능합니다. IFC 파일에 변화 없이 다이렉트로 레비 파일에 모든 걸 임포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신 안에 파라미터 그 특성 정보들이 내부적으로는 IFC 포맷으로 변환이 되면서 임포트가 돼요. 그 점은 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실제 유니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신 이후에 먼저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일단 다운로드에 가셔가지고 PCG 플러그인 포 유니티에 해당되는 버전, 이전 버전과 현재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버전으로 가서 라이센스 요청과 이 파일을 받으면 플러그인 파일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이렇게 유니티용 .unity 패키지라는 유니티 패키지 파일로 내려받으시게 되거든요. 요거를 실제 유니티 프로젝트에 플러그인식으로 애드인하는 식으로 임포트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센스도 PCG 스튜디오처럼 라이센스 매니저에 가서 동일하게 이 프로덕트 명칭에 플러그인이 있고 이렇게 아직 할당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이프 대시보드로 되어 있다가 실제 인스톨하게 되면 아래 PCG 스튜디오처럼 인스톨 날짜 기준으로 해당되는 뭐 1년 단위든 트라이얼은 7일 단위든 그렇게 날짜가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 인스톨된 머신이 되어 있고 역시 오프라인 리퀘스트로 인터넷이 안 되는 PC 환경에서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라이센스를 인스톨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하고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저 임포트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 로드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면 마지막으로 임포트하기 전에 어떤 거에 임포트 됐는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임포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임포트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확인하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매뉴얼적으로 엑셀 폴더 밑에나 에셋이라는 메뉴에 가셔갖고 임포트 패키지에 커스텀 패키지에 가서 그 해당되는 폴더로 가서 선택을 해주셔서 열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저처럼 더블 클릭하면은 유니티가 여러 개 켜져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임포트가 될지는 조금 더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임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에서 에셋에서 임포트 패키지에 커스텀 패키지를 눌러주셔가지고 해당되는 경로에 있는 .unity 패키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포트는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되면서 유니티 에디터의 메뉴에 보면 PCG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PCG에서 보시면 관련된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라이센스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PCG 수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커넥트 시키고 인스톨을 시키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 모드로 코드를 제너레이트 시켜서 인터넷에 되는 PC로 그 코드 파일을 가져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해서 다운로드 받고 다시 또 갖고 와서 그 다운로드된 파일을 인스톨 라이센스를 눌러서 거기서 등록을 함으로써 인스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스톨이 되면은 커런트 라이센스의 스타트와 엔드 데이터와 이제 관련된 계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시즈의 메뉴는 관련된 기능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먼저 임포트 모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스 로사라는 건축물 IFC 파일을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도 역시 프리셋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폴더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크리에이트 가면은 이게 역시 유니티 에디터의 메뉴에도 PCG 플러그인 설치가 되면 PCG 관련된 메뉴들이 생겨요. 이건
플러그인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픽시즈라는 메뉴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임포트 세팅을 눌러서 임포트 세팅에 대한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메타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건지, 스케일을 어떻게 둘 건지, 레프트, 좌측, 좌표,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 Z업, 그리고 머지에 관련된 기능들도 있고요. 머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이후에 UV를 만들 건지도 임포트 과정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임포트 모델과 레프트와 Z업 부분 정도만 하고 임포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가 끝나면은 이렇게 인풋된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좀 축이 피벗의 위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델이 포지션이 0,0,0인데 이 유니티의 0,0,0은 피벗의 위치거든요. 센터는 물론 여기겠지만 피벗으로 두면은 피벗의 위치가 0,0,0이 여기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벗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센터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런 기능들은 이제 픽시즈의 툴박스 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 메뉴에 툴박스 기능 중에 무브 피벗이 있습니다. 무브 피벗을 누르고 일단 가식들은 포함하지 않고 이 단일 최상의 것에 대한 피벗만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타겟은 센터 오브 바운더의 센터로 두겠습니다. 이스큐트를 누르면 실제 피벗으로 둔 상태에서 보면 피벗과 센터가 동일해졌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원래 원점으로부터의 계산이 자동적으로 포지션 위치가 바뀌게 됐습니다. 요거를 0,0는 실제 포지션이 0,0,0으로 갔고 이 0,0,0 XYZ 근처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 연결돼 렌더링이 잡혔습니다. 무브 피벗으로 피벗을 바꾸는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라이팅에 신뷰에서 머지 기능을 특바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들이 지금 현재 동일한 매터리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를 시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픽시즈에 머지를 넣어가지고 넣고 9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이스큐트 시켜서 그 지금 현재 프리팹이 되었기 때문에 언팩을 눌러서 프리팹이 된 걸 해제를 시키고 하면은 좀 전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의 메쉬로 머지가 되었습니다. 9개 있던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동일한 이 두 개만 선택을 해주시고 픽시즈에 머지로 가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일한 매트리이기 때문에 머지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합치면 하나로 그 머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단일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머지를 했고 또한 뭐 툴박스 기능 중에서
쉐이드, 와이어 프레임과 쉐이드 같이 보도록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데시메이트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당되는 메쉬에 대해서 데시메이트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예, 투 퀄리티로 상, 중, 하, 뭐 푸어, 베리 하이부터 푸어까지 단계를 설정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현재 1700개에서 트라이앵글이 1000개 정도로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쉐이드와 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하면서 그 와이어프레임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아니고 폴리카운트로 이제 1000개를 500개로 아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개.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데시메이트의 폴리카운트가 아니고 레이티오로 현재의 500개에서의 또 50%만 해갖고 248개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폴리카운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툴박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하나씩 찍어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그 UV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역시 개별 객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크리에이트 UV를 눌러서 UV를 생성하시고 생성된 이후에 체크로 보시면 UV 생성이 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 이제 UV, 그러니까 텍스처 맵이 입힌 매터리얼이 적용하려면 UV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UV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다들. 요거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UV를 사이징을 주면서 UV를 생성을 시키고 해당되는 체커 매터리얼을 통해서 이 사이즈 크기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UV도 만들 수도 있고 툴박스의 기능 중으로 리플레이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리플레이스 바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갖고 유니티 에셋이 있다. 지금 이제 트리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트리를 선택해서 익스큐트 시키면 이렇게 유니티 에셋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에셋이라는 거는 별도로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든 특별한 에셋일 수도 있고, 유니티에는 에셋 스토어라는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에셋 스토어에서 나무의 재질을 나무에 관련된 모델을 내려받아서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이런 순수 원본의 나물들을 내가 준비되어 있는 모델로 바깥치게 리플레이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단 임포트된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니티에서 프리미티브 모델 유니티에는 씬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저 리플레이스는 픽스제 리플레이스 기능, 툴박스의 리플레이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포트된 모델 외에 유니티 안에서 생성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도 또는 다른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리플레이스 아예 똑같이 나무를 선택해 게임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에셋을 선택해주고 익스큐트 시키면 동일하게 인풋도 되지 않고 유니티 씬 안에서 내가 바로 생성한 그 프리미티브 모델 메쉬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툴박스에 대해서 기능을 확인해 봤고요. 툴박스 말고 이번에는 이 모델 데이터 를 보시면 임포트된 이 IFC 모델 파일을 보면 이렇게 메타데이터 정보가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다 임포트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메타데이터의 프로퍼티 네임과 밸류를 가지고 필터를 해서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것들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내가 원하는 작업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룰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원리가 이런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모델링에
그 에셋들의 변화시키는 작업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간단한 기능을 통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임포트 과정에서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미 유니티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임포트된 모델 파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언팩을 해서 다 풀어주고 룰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룰 규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크리에이트의 PCG에 룰 엔진 룰셋이라는 걸 만드시고 해당되는 거에다가 플러스에서 해당되는 규칙을 여기서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밍과 함께 관련된 기능들을 임포트된 모델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해진 규칙들을 위에서부터 시퀀스하게 계속 수행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부합된 것들을 해갖고 작업을 이렇게 규칙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무브 피벗이라는 것들을 먼저 해볼게요. 요거 역시 지금 임포트된 모델이 피벗이 위치가 멀리 떨어져 0,0,0부터 실제 모델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툴박스로 했던 그 무브 센터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임포트된 모델을 갖고 와서 무브 피벗을 시키고 포지션을 0,0,0으로 세팅을 시키는 이런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런을 누르면 이렇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게임뷰의 실제 이 근처에 카메라 옆으로 이 모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룰엔진 룰 규칙은 나무를 한번 일괄적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보면은 지금 똑같이 마지막 갖고 온 모델에서 프로퍼티, 온 프로퍼티로 필터를 해가지고 프로퍼티 네임이 리퍼러스고 밸류가 에이스핀이라는 것들을 필터해서 이렇게 필터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실제 JSP는 네임의 레퍼런스에 밸류가 에이스핀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갖고 오고 컨테이닝과 포함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갖고 왔거든요. 갖고 오고 리플레이스 바이 게임 오브젝트였고 게임 오브젝트를 준비되어 있는 그 나무 프리팹으로 이걸로 게임 오브젝트를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팅 중에 모디파이의 랜더마이즈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면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민맥스 값을 정해서 그 회전도 자유롭게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스케일도 조금 다양하게 해갖고 민맥스 값을 정해서 각각의 나무들이 생성될 때 여기에서 랜덤 값으로 뽑힌 그 값으로 세팅되게끔 그렇게 룰엔진 규칙을 정할 수가 있고 시큐트를 행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오브젝트를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제가 지정해 놓은 이 오브젝트로 체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 나무처럼 그 메타데이터 정보에 레퍼런스의 네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루프란 것들을 찾아내서 그 안에 자식들을 모두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준비한 유니티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매터리얼, 좀 더 고품질의 그 매터리얼로 셋을 매터리얼 체인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임포트되는 이후에는
디폴트로 색상만 박혀있는 재질을 디폴트로 세팅하게 됩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세 개의 메터리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비단 이렇게 특정하게 온 프로퍼티로 메타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와갖고 그 해당되는 필터를 갖고 작업을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메터리얼을 기준으로 전부 다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된 모델에서 지금 현재 보면 메터리얼들이 이렇게 칼라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동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순수한 색상만 가지고 있는 메터리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목록을 스위치 메터리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록을 리스트업 해갖고 해당되는 요거는 유니티 안에 내 프로젝트에 어떠한 메터리얼이 있는지 리매핑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매핑을 구조로 해갖고 이스큐트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해요. 요거는 이런 작업들은 비단 일회성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델링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치기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 모델에서 뭔가 달라지는 거는 창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일한 구조에서 뭔가가 더 에디션 돼갖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거기다 새로운 모델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하면은 이런 규칙만 갖고 이렇게 시퀀스별로 01번부터 쭉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매트리얼까지도 한 번에 다 체인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는 온프로퍼티라는 기능을 통해서 라이트 기능을 똑같이 매터리얼 체인지뿐만 아니라 라이트라는 오브젝트를 차일드로서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 하나씩의 룰엔진 규칙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빔 모델링 데이터에 대해서 유니티형 에셋들을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만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했던 하나씩 수행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룰엔진 파일에다가 모든 규칙을 이렇게 그룹해갖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 오리진부터 해서 리플레스 트리, 센 루프 메터리얼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룰엔진 규칙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임포트된 이후에 이걸 한번 이렇게 싹 적용하면은 새로운 모델이 들어와도 이 정해놓은 규칙만 있으면 그냥 크게 부담 없이 그 규칙만 계속 한번 실행시키는 런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요거는 임포트된 이후에서만 꼭 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작업에 대한 규칙, 룰엔진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이 파일들이 있다고 하면 임포트 프로세스 중에 여기서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에 프리팹을 만들 건지 룰엔진의 룰엔진 규칙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임포트 프로세스 이후에 실제 이 하이라키에 저 해당되는 모델을 배치시키기 전에 이 룰엔진까지 수행을 다 한 결과물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임포트 프로세스에 이 룰엔진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기능으로 락에 대해서 아까 전에 툴박스에서 데시메이트 기능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특별하게 어떠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데시메이트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이렇게 좀 하고 실제 이제 최적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떠한 부분이 특징적으로 되게 폴리곤이 불필요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걔들이 보니까 빔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고유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룰 엔진을 통해서 보면 레퍼런스에 네임이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있고, 정확하게 프로퍼티 밸리가 지금 아까처럼 컨테인이 아니고 컨테인이나 뭐 크거나 작거나 정확하게 동의를 하거나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명칭으로 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찾아서 자식들에 대한 모든 걸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폴리 카운트를 50%로 줄여라 라는 대신 이거 유엔이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돌들에 대한 메시가 수행을 하면은 다 일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좀 텍스처링이 되어 있는 모델이 갖고 약간 눈으로 보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찾아갖고 데시메이트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니티에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뭔가 충돌을 일으키고 이 안에서 이 빔 정보 지금 이런 메타데이터 정보를 UI의 정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활용하고 싶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유니티의 그 레이캐스트에 대해서 충돌을 이제 시켜서 해당되는 충돌을 당한 오브젝트를 검출해서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갖고 와서 UI 정보에다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모든 그러니까 메시에는 순수하게 렌더링에 관련된 딱 디폴트, 메시 필터와 메시 렌더러, 그리고 거기에 매터리얼만 지금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충돌을 감지하려면 메시 콜라이더라는 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룰 엔진을 운영하자면 임포트 되는 것 중에서 그 타입, 네임이 타입이면서 밸류가 IFC 도어인 것들에 해당되는 것에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갖고 와갖고 시콜라이더를 애드시키면 실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관련된 메시와 메시 렌더러밖에 없지만 현재 지금 저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창들이거든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메시 콜라이더가 방금 전에 저 룰 엔진을 이스큐트 했기 때문에 사용해서 메시 콜라이더를 일괄적으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메타데이터 정보를 뿌려라라는 그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붙이고 실제 이제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보면 해당되는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 창문을 닫히면 충돌을 일으켜서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다 갖고 와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뭔가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유니티의 고유만의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들을 콜라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컴포넌트를 애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룰 엔진을 통해서 애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툴박스와 룰 엔진에 대해서 좀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번 포인트 클라우드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257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해 주시고
예. 간단하게 아까처럼 좀 다른 옵션을 이제 펼치죠.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3D 스캐닝한 결과물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이 정보를 유니티로 그대로 올라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에 있는 장비를 3D 스캐닝 해갖고 한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국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많이 측량을 하고 실제로 이제 스캐닝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로 트림, 예, 좀 이거 예제 파일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무료 샘플 파일로 받아갖고, 예, 이렇게 전경 자체를 스캐닝한 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유니티 안에서 씬의 배경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예. 실제 좀 전에 그 룰엔진을 사용해갖고 만들었던 세팅했던 이 빈 모델 파일에 유니티의 그 외의 기능인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약간의 기능을 사용해서 타임라인과 시네머신으로 트랙을 좀 설치하고 버처 카메라를 이 안에 좀 이렇게 둘러놨거든요. 트랙을 좀 이렇게 트랙을 지정해놨거든요. 하고 안에 버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트랙에서 카메라가 돌면서 실제 촬영하게끔 그렇게 간략한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네머신과 타임라인으로 해당되는 1분짜리 영상 안에서 애니메이션 트랙과 또 이제 액티베이션 트랙 같은 경우 기능을 써가지고 또는 이제 레코더 유니티 레코더라는 그 플러그인 패키지까지 써가지고 레코더 기능까지 이 타임라인을 구성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저렇게 모델링을 플러그인에 룰엔진을 써가지고 매터리얼 세팅하는 이후에 또 유니티 안에서 고유하게 제공해 서비스가 되는 시네모신과 타임라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시퀀스별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돌면서 이 안에서 저 도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어서 열 수도 있고 액티베이션 같은 저런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트랙 위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바라보는 그 타겟을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또 다른 외부의 다른 이제 시네머신, 타임라인, 레코더 기능을 써가지고 좀 더 좀 다른 기능의 시각적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레코더 트랙은 지금 현재 꺼져 있는데 보시면 트랙에 대해서 이렇게 MP4 파일로 무비나 이미지 시퀀스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해당되는 경로 밑으로 이게 이제 실제 플레잉되는 시간 동안 좀 전에 봤던 그 모든 영상물들이 캡처가 돼서 레코드 파일로 뽑힙니다. 품질은 해상도는 이렇게까지 4K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캡처도 이 게임 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게임 뷰 모드도 게임 뷰 자체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이 3D 컨텐츠뿐만 아니라 결과물로 영상물이나 이미지 컷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 레코더 트랙을 써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V레드 자동차 모델을 유니티로 임포트하는 거를 V레드 소프트웨어의 자동차 모델을 임포트해 보는 걸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제 임포트 모델로 현재 준비되어 있는 모델이 오토모티브 제네시스라고 V레드 설치하면 거기 샘플로 들어있는 제네시스 파일이고 그 자동차 파일이거든요. 선택하고 임포트를 여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쉬와 애니메이션 클립과 머지와 또 매터리얼 매핑 테이블을 해갖고 안에 제네시스의 기존에 V레드에서 썼던 그 매터리얼과 유니티에서 현재 유니티의 HDRP 매터리얼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매핑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정의해 놓은 CSV 파일을 로드를 한 이후에 이렇게 임포트를 누르면 V레드의 VPB 파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유니티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유니티에 V레드에 모든 것들이 임포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매터리얼 정보와 트랜스폼에 관련된 노드에 대한 트랜스폼 정보를 유니티에서 그대로 임포트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장비랑 여러 개 지금 프로그램들이 떠 있어서 조금 프로세싱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걸리는데 지금 어저께처럼 약간 이제 이 PC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제 이렇게 유니티의 HDRP 매터리얼까지 바로 임포트 과정에서 리매핑이 된 채로 지금 불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바닥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유니티의 GitHub에 이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대로 지금 바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GitHub에 지우고 이 파일을 넣고 실제 지금 VPB 파일과 이 애니메이션 클립이 임포트가 됐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도어 웹 부분은 제가 먼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애니메이션 클립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대는 원래 그냥 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은 임포트된 애니메이션 클립에서 도어만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도어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도어를 제네시스 자동차에 넣어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클립이 바인딩이 되었습니다.
난 이후에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실행이 되고, 지금 안에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유니티 VRED의 베어렌츠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루프를 넣고 빼고, 루프의 종류도 바꿔보고, 매터리얼들의 색상을 체인지 시켜보는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VRED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한번 내려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GitHub에 가셔가지고 픽시즈 소프트웨어 치시면은 거기 픽시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렇게 3개의 소스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VRED to Unity 템플릿 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내려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매터리얼 체인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갱신이 안 돼서 현재 이 매터리얼에 가면은 이게 SS스토어에서 내려받게 됐는데, SS스토어에 지금 HDRP 매터리얼이 지금 닫혀있고 클로징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거는 유니티 테크놀로지 GitHub에 가시면 저 HDRP 매터리얼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내려받아가지고 같이 2개를 머지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 안에 그 이후에 폴더 경로만 매터리얼을 리소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내부적으로 로직에서 리소스의 폴더의 밑에 매터리얼을 갖고 리매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런 규칙만 시켜서 해주시면 이런 것도 한번 오픈소스 내려받아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피시즈 홈페이지와 그 도큐멘테이션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로드와 서포트 앤 컨택트가 있거든요. 서포트 앤 컨택트에 가면 마치 비디오를 통해서 유튜브에 이 피시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각 제품별로 한 18개 정도의 이 짤막짤막한 2, 3분 내외에 튜토리얼 동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들 보셔서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도큐멘테이션으로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버전에 따른 플러그인과 스튜디오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처음에 뭐 게스트스타트에서 좀 전에 제가 서포트 파일 포맷과 세팅 가이드, 셋업 가이드나 라이센싱 어떻게 세팅하는지, 트라이얼 라이센싱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라이센싱 어떻게 액티베이션을 하는지, 또 인스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도큐멘테이션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티 프리미엄 런이 6월까지 지금 무료로 열려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지금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가입하셔서 픽시즈 스튜디오라고 치시면 상당히 많은 튜토리얼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니티 프리미엄 런을 통해서 픽시즈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도 튜토리얼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대부분의 수연을 했던 것들은 유니티 코리아의 에반젤리스트의 아들이 하나의 그 블로그에 가면은 그 플러그인 그 빔과 그 디스크 브레이크 2개에 대한 게 여기 블로그에 올라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글로 좀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가셔서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픽시즈 스튜디오와 플러그인에 대한 그 소개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